호화로운 도시가 있으며 그곳에는 마천루가 솟아 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페리들이 여전히 매일 운영되며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금융 중심지 중 하나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아시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인 홍콩을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곳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번호 1. 독특한 관광지. 홍콩 탐험의 여정은 태평산 더 픽 정상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고층 빌딩과 아름다운 빅토리아 항구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를 자랑하는 피크트램은 100년 넘게 운영되며 푸른 숲을 지나 홍콩 섬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관광객을 안내합니다. 높은 곳에서 도시를 바라보면 험준한 산악지형과 어우러진 현대도시의 장엄함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사무실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반짝이는 불빛은 찬란한 빛의 바다를 만들어내며 생동감 넘치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합니다. 번화한 중심가를 떠나란타우 섬은 구름 사이에 떠있는 5.7km 길이의 농핑 360 케이블카로 평화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관광객들은 언덕 정상에 위치한 웅장한 데불텐탄 부처를 감상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동상 중 하나입니다. 동상 발치까지 268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은 자연의 장엄한 경관 속에서 정복감과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근처에 타이어 고기잡이, 마을은 수면 위에 세워진 집들로 이루어져 있어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며 옛 홍콩의 향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정구의 매력은 인구 밀도가 극도로 높은 건축물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쿼리베이에 몬타네의 몬스터 빌딩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로 붙어있는 건물들은 거대한 콘크리트 천장을 형성하며 트랜스포머와 같은 많은 국제 영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좁은 마당에 서서 수천 개의 창문에 가려진 하늘을 올려다보면 공간의 압박감과 주민들의 강인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콘크리트 정글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을 남기고 싶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심사추이 항구를 따라 해질녘에 산책하는 것은 매일 밤 펼쳐지는 빛의 교향곡 공연과 함께 가장 로맨틱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층 건물의 지붕에서 발산되는 화려한 레이저 빛이 경쾌한 음악과 어우러져 바다 위에서 흥미진진한 시각적 향연을 만들어냅니다. 근처의 스타의 거리에서는 영화 스타들의 흔적을 통해 지역 엔터테인먼트의 화려한 역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항구의 자연미와 도시 건축의 현대성이 결합되어 이 땅을 처음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선사합니다. 고풍스러운 시각을 찾고 있다면 템플 스트리트 시장은 현지인들의 밤 생활에 생생한 순결을 간직한 곳입니다. 네온 불빛으로 가득한 노점상, 송금 보는 점쟁이, 시끌벅적한 길거리 음식점들이 다채로운 문화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는 것은 홍콩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근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영화 같은 공간은 템플 스트리트를 도시의 진정한 영혼을 탐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방문해야 할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을 놀라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서의 이동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번호 2. 독특한 대중교통 시스템. 홍콩은 90% 이상의 인구가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놀라운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개인 자동차 소유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홍콩의 이동 네트워크는 오래된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공존하는 생생한 박물관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수색이 된 전설적인 스타페리 나무배에서 여정을 시작하고 빅토리아 시대의 2층 전차 딩딩을 타고 현대 고속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의 경로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공간에서 매일 수백만 명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좁고 가파른 거리에서 걷는 대신 이곳 주민들은 800m에 달하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지붕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으로 수만 명의 일상적인 이동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이 기계용은 특별한 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됩니다. 아침에는 하강하여 주민들을 일터로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방향을 바꿔 올라가며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특이점은 1888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크트램의 산악철도입니다. 27도에 이르는 경사로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파른 산악철도 중 하나로 승객을 도심에서 산 정상으로 직접 이동시킵니다. 이 급대 경사는 드물게 나타나는 시각적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기차가 올라갈 때 창밖의 마천루들이 산 쪽으로 기울어져 보입니다. 이 기이한 시각적 경험은 피크트램을 독특한 교통 아이콘으로 만들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도시 한가운데서 기울어짐을 경험하도록 끌어들입니다. MTR 지하철 시스템은 99.9%의 정시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절대적인 수치로 거의 어떤 나라에서도 달성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이곳에서 기차가 5분 이상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사고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언제나 바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기차를 놓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소형버스 네트워크는 구석구석까지 유연한 교통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19인승 버스는 지하철 노선의 공백을 메우며 가장 외진 지역까지 밤새 운영됩니다. 특히 정해진 노선이 없는 빨간색 소형 버스는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유연성 덕분에 홍콩의 대중교통 네트워크에서 어떤 공간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바로 이러한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덕분에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도시 곳곳에서 연중 내내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단순한 현대도시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축제를 간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3. 놓쳐서는 안 될 특별한 축제들. 화려한 축제의 연대기는 특별행 정부에서 설날의 활기찬 분위기로 시작되며 이 시기에 도시 전체가 행운의 붉은색으로 물들어갑니다. 빅토리아 공원의 봄꽃시장은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아 도심 한가운데에서 화려한 향기와 색깔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국제 야간 퍼레이드는 화려한 꽃차와 세계 각국의 예술단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홍콩이 문화교류의 최전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고히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하이라이트는 빅토리아 항구에서의 고공 불꽃놀이로 매혹적인 빛의 춤으로 밤하늘을 밝힙니다. 영적인 삶의 리듬을 이어받아 청주섬의 만두축제는 독특한 문화체험을 제공합니다.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14m 높이의 만두탑을 오르는 대회로 선수들이 행운의 만두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PIU의 사이키 퍼레이드는 어린이들이 전설적인 캐릭터로 변신하여 숨겨진 지지대 위에 떠있는 장면을 연출하며 매우 장관을 이루는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고대 의식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전통 가치와 평화에 대한 열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단오절 드래곤 보트 축제는 스탠리와 같은 해변을 흥미진진한 스포츠 경기장으로 변모시킵니다. 북소리와 함께 화려한 색상의 드래곤 보트가 물 위를 질주하며 축제의 에너지를 가득 채웁니다. 이 이벤트는 수천 명의 국제 조정 선수들을 끌어모아 현대적 맥락 속에서 전통 스포츠의 매력을 확고히 합니다. 해변에서 맛보는 짭짤하고 달콤한 속을 채운 찹쌀떡은 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맛을 온전히 느끼게 해줍니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종추절은 타이항이 화려하고 위험 있는 불꽃 용춤으로 이어집니다. 67m 길이의 용은 수만 개의 밝은 양으로 만들어져 3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고풍스러운 거리에서 행진합니다.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이 전통은 건강을 기원하고 질병을 쫓아내기 위해 존재하며 공동체의 단결 정신을 상징합니다. 다채로운 색상의 랜턴이 공원을 밝히고 전통적인 중추절 과자의 맛이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가족의 모든 세대를 연결합니다. 옛 해를 마감하는 겨울 축제 윈터페스트는 홍콩이 서양의 빛으로 화려하게 변모하는 시점입니다. 중심가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마천루의 외벽에서 펼쳐지는 LED 조명쇼는 매혹적인 동화 같은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번화한 쇼핑 지역에서는 매력적인 할인 프로그램을 일제히 선보이며 특별행정구를 여행과 쇼핑의 천국으로 변모시킵니다. 하지만 홍콩의 이미지를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 전파한 것은 바로 이곳의 전설적인 영화 산업입니다. 번호 4. 동양의 할리우드. 홍콩은 한때 동양의 할리우드라는 별명을 얻으며 미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영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0년대의 전성기에는 홍콩이 매년 평균 200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했으며 이는 약 600만 인구를 가진 도시에서 놀라운 수치입니다. 인구 대비 제작 비율을 비교해보면 이곳의 창의력은 미국의 할리우드나 인도의 볼리우드를 훨씬 초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명당 한 편의 영화가 제작되어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예술활동의 밀도를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생산력은 홍콩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콘텐츠 제공센터로 변모시켰으며 수출 가치 면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홍콩 영화의 영향력은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으며 극장 시장 점유율에서도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대만에서는 홍콩 영화가 박스 오피스 수익의 80%를 차지하며 국내외 다른 작품들을 완전히 제치고 있었습니다. 범죄 및 무술 영화는 한 세대의 오락 문화를 형성하며 이소룡과 성룡과 같은 부류의 아이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 스타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팬층을 보유함으로써
홍콩의 이름은 멀리 퍼져나가 대륙을 초월한 영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양의 할리우드의 독특함은 미국의 영화 수도로 영화 제작 전문가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곳에 재능 있는 감독들과 스타들은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얼굴을 직접 변화시켰습니다. 홍콩의 독특한 무술 감독 기술이 매트릭스나 킬빌과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블록버스터에 적용되면서 세계 영화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홍콩이 단순한 제작센터가 아니라 액션 연출의 대가를 양성하는 학교라는 입지를 확고히 합니다. 이 찬란한 유산을 기리기 위해 빅토리아 항구에 위치한 스타의 거리스타 애비뉴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상징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예술가의 손자국과 동상 전시는 화려한 전성기의 기억을 간직하게 합니다. 홍콩 영화의 성공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의 가치가 여러 세대에 걸쳐 교류한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번호, 동서의 정체성이 혼합된 문화. 홍콩의 정체성은 국제도시 한가운데에서 주민들이 전통적인 언어와 문자를 지키는 방식으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광둥어는 모국어로서의 역할을 하며 여전히 온전하게 보존된 번치 한자 시스템과 함께합니다. 이러한 끈기는 간체자가 보편화된 중국 본토와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문화적 흔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랜 가치와 함께 영어는 여전히 공식 언어로서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교통 표지판, 상업 계약서, 복잡한 행정 및 법적 절차에서 이 언어의 존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보편성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홍콩이 글로벌 경제와 무한히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중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곳을 서양의 기준과 동양의 사고가 강하게 교차하는 역동적인 국제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문화의 융합은 특별 행사와 휴일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홍콩은 노동자들이 전통적인 음력설과 크리스마스, 부활절과 같은 서양의 주요 명절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드문 곳입니다. 두 가지 다른 문화의 명절을 축하하는 것은 풍부한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개방적인 정신과 다양한 수용 능력을 가진 공동체를 확립합니다. 홍콩은 완전히 중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양도 아닙니다. 바로 이 중간에 위치한 상태가 이 도시의 가장 특별한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홍콩 사람들의 식탁에서 그 문화의 혼합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번호 6. 창의적인 융합 요리 문화. 문화의 융합은 유명한 에그 타르트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마카오 지역에서 영국과 포르투갈의 제빵 기술이 결합된 정수입니다. 바삭바삭한 겹겹의 타르트 껍질이 부드럽고 윤기나는 노란 계란 속을 감싸고 있어 어떤 손님에게도 잊지 못할 미각 경험을 선사합니다. 서양의 타르트 레시피를 계승하고 변형한 덕분에 이 요리는 특별행정부의 길거리 음식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창의성은 대중적인 음료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료인 우에농차. 음향차는 전통적인 진한 밀크티와 풍부한 커피가 1:1 비율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음료입니다. 커피의 강렬한 향과 차의 부드러운 쓴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홍콩의 많은 유명 요리들이 사실상 결핍과 힘든 노동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류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차찬택 문화는 이 다양한 정체성의 그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각입니다. 이 식당들은 서양 스타일의 요리를 제공하지만 완전히 현지의 입맛에 맞게 조리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햄을 넣은 국수 스프나 연유를 뿌린 프렌치 토스트가 있습니다. 두세 개의 재료를 조합한 창의성은 독특한 대중 요리를 만들어내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특별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딤섬 레스토랑을 자랑합니다. 손님들은 약 $2만 지불하면 소박한 공간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높은 품질의 요리를 매우 접근하기 쉬운 가격으로 유지하는 덕분에 딤섬은 자랑스러운 대중문화 유산이 되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있는 미슐랭 스타의 존재는 홍콩이 모든 사람을 위한 미식의 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사치와 대중이 항상 공존하는 곳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홍콩을 탐험할수록 훌륭한 음식이나 다양한 문화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이 작은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만든 경제 기계가 있습니다. 번호츠. 화려한 수도,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 홍콩 시민들은 롤스로이스의 화려한 상징이 모든 거리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에 지쳐버린 듯하다. 몇백 미터만 걸어가면 또 다른 슈퍼럭셔리 차량을 마주하게 되어 이 과정은 도시의 일상적인 숨결의 일부가 되었다. 홍콩의 인구는 롤스로이스의 고향인 영국 인구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곳의 등록 차량 수는 런던의 가장 부유한 지역과 맞먹는다. 화려함은 독특한 번호판에서도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R이라는 글자 하나만으로 경매에서 320만 달러에 팔린 번호판이 있다. 이 금액으로는 새로운 롤스로이스 6대를 구매할 수 있다.
이곳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초부유층의 밀집도가 세계적인 부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홍콩에서 우연히 만나는 125명 중 1명이 최소 500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진 백만장자이다. 2025년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의 초부유층 밀집도는 뉴욕의 1.5배, 런던의 2배에 달한다. 면적은 미국의 약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홍콩의 억만장자 수는 뉴욕과 직접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으며 이곳은 68명의 억만장자의 본거지로 항상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억만장자를 보유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홍콩의 경제력은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독점적인 관문에 있다. 이곳의 증권거래소는 1,400개의 중국 기업이 상장되어 있어 자본 조달이 매우 활발하며 이는 전체 시장 가치의 76%를 차지한다. 홍콩은 완전히 부가가치세와 배당세가 없는 진정한 세금 천국이기도 하다. 기업세는 단 16.5%로 많은 강대국의 평균 29%에서 30%에 비해 훨씬 낮다. 이러한 매력적인 재정 정책은 세계 모든 억만장자 기업들이 이곳에 본사를 두고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며 이로 인해 이 수도의 화려함이 구축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홍콩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층 건물이 있는 도시로 9,000개 이상의 건물이 있으며 거대 도시 뉴욕을 훨씬 초월한다. 이 모든 고층 건물을 쌓아 올리면 에베레스트 산의 20배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이 만들어진다. 화려함은 코즈웨이 베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비싼 소매 임대료를 자랑한다. 이곳의 작은 위치를 임대하기 위해 브랜드들은 다른 나라에서 고급 아파트 몇 채를 구매하는 것과 맞먹는 금액을 매달 지출해야 한다. 밤이 되면 빅토리아 항구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레이저 조명 쇼로 인해 전체 스카이라인이 빛난다. 한편 랑콰이퐁이나 침사추이와 같은 오락성지는 밤새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하지만 75명의 초부유층이 전체 특구 자산의 10%를 소유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도 있다. 이 몇십 명의 주머니 속 자산은 수백만 명의 생계를 수십 년 동안 지탱할 수 있는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볼 점은 더 많은 조명과 고층 건물이 있을수록 홍콩의 사람들은 멈출 수 없는 느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과 속도, 그리고 고층 건물에 집착하는 도시 속에서 홍콩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한 여성 집단 중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다. 번호 8. 지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는 옥녀들. 홍콩의 여성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수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이 88세로 일본을 공식적으로 초월했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담백하고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우선시하며 매일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 걷는 습관이 이 놀라운 수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여성들의 영원한 젊은 비결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고향탕 문화에 있습니다. 비싼 재료로 몇 시간 동안 끓인 국물은 그들이 실제 나이보다 10세에서 20세 더 젊은 피부와 체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작과 같은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그들의 두뇌를 훈련시키고 노년기 치매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대의학과 전통 한방의 조화는 이 특별행정부의 여성들을 글로벌 건강지도에서 강인함과 지속적인 생명력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재정적 독립은 홍콩을 아시아에서 고위관리직에 있는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34만 명 이상의 가사 도우미 네트워크에 의존함으로써 여성들은 가사 부담에서 벗어나 비즈니스와 재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 연령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곳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은 30세를 초과했습니다. 콩누이라는 용어는 현대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들을 지칭하며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자신의 지위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매우 까다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성비 불균형은 여성 전용 싱글 경제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1000명의 여성당 약 839명의 남성, 많은 현대 여성들이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화된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으며 단독 테이블이 있는 레스토랑, 싱글 여성, 전용 여행 투어, 특권 클럽 등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홍콩 여성들의 패션 스타일은 실용성과 사치의 독특한 혼합입니다. 미드레벨스의 가파른 경사기를 멋진 하이힐을 신고 걷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의 한정판 가방을 소유하는 것은 사무직 여성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세련된 미적 감각은 그들을 이 지역의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발전된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부는 항상 고르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이 도시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번호 9. 고층 건물 뒤에 있는 관 모양의 집. 화려한 고층 빌딩 아래 수만 명의 홍콩 시민들은 관이라고 불리는 집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단 1.5제곱미터의 나무 상자, 길이는 1.8m도 안 되고 너비는 0.7m에 불과한 이 공간이 가난한 주민의 전부입니다.
이건의 월세는 300달러에 달해 이곳의 평당 가격은 심지어 상류층의 고급 다락방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너무 좁아서 개인 물품은 머리 위에 걸어야 하고 거주자는 좁은 나무 상자 안에서 다리를 쭉 뻗을 수 없어 쪼그려 자야 합니다. 화장실과 조리대가 2제곱미터도 안 되는 공간에 함께 놓여 있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배수구 바로 옆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은 이 지역에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조리 공간이 합쳐지면서 침대벌레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공기 오염 농도는 안전 기준의 4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 조건은 수천 가구의 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냉리퓨지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곳으로 이는 24시간 운영되는 맥도날드에서 잠을 자는 수백 명의 노숙자를 지칭합니다. 매일 밤 이들은 더위와 안전한 조명을 찾아 맥도날드에 모여 답답한 관 같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거리에서 떠도는 대신 잠을 청합니다. 식탁의 한 구석을 침대로 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세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빈곤은 외곽에 위치하지만 홍콩에서는 사치와 절망이 단 한 장의 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강박은 사람들을 묘지까지 쫓아갑니다. 개인 묘지의 가격은 기록적인 128, 0달러에 달하며 공공묘지에서는 안식기간이 겨우 6년으로 그 후 유골은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이장해야 합니다. 유골을 보관하는 공간은 신발 상자 크기만 하며 이는 마지막 안식처가 됩니다. 이 도시는 심지어 고인에게도 빈자리가 없으며 태어날 때부터 재가 될 때까지의 비좁음이 계속됩니다. 밤이 깊어지면 잠들지 않는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사회적 어둠이 드러납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매춘은 마사지 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사랑의 집이 밤새 영업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자정이 지나면 12세에서 15세의 청소년들이 법적 연령 규정을 무시하고 거리에서 술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의 직장 내 압박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50시간을 넘습니다. 치열한 경쟁은 사람들을 끊임없는 노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밤 11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사치품이 되어버린 사무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탈진과 정신 건강 문제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과 거대한 금융기계에서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살아가는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각 제곱미터가 막대한 가치를 지닌 도시에서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신념과 규칙에 특별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번호10. 전통 풍수 문화와 억억 달러 건축. 홍콩에서의 풍수에 대한 믿음은 현대적이고 비싼 건축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합니다. 마천루들은 종종 건물의 중앙에 거대한 구멍을 가지고 있어 수평선에 독특한 용의 문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신령들이 산에서 바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도록 보장합니다. 철강과 유리로 이루어진 블록 사이의 이상한 공간들은 건축가들이 고대의 정신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수호세의 요소는 번영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 상업 건물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건물들은 풍수 전문가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주요 입구에 분수대나 수족관을 배치합니다.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의 유지가 기업의 자금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믿어집니다. HSBC 은행 본사 건물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풍수를 적용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건축가들은 주요 로비의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의 각도와 방향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최고의 풍수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신령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재물이 건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동상 위치부터 항구를 바라보는 방향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현대 건축 기술과 전통적인 지리 규칙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살아는 숫자에 대한 두려움, 즉 테트라포비아는 특별행정구의 고층 건물에서 층수를 매기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광둥어에서 사의 발음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와 비슷하여 주민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극심한 금기 심리를 형성합니다. 많은 고층 건물들은 4층, 14층, 24층 또는 40층에서 49층까지의 모든 층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층수를 건너뛰는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데 있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유명한 풍수 전설 중 하나는 중국은행과 HSBC 본사 간의 조용한 대결입니다. 중국은행 건물은 주변의 경쟁자들을 향해 날카로운 날처럼 뾰족한 모서리로 설계되어 있어 부정적인 기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HSBC는 건물 옥상에 2개의 유리 청소기를 설치했는데 이들은 마치 칼날을 향해 반대 방향으로 겨냥한 대포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전쟁은 금융 중심지를 영적인 힘의 전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번호 11. 여행객을 위한 주의사항.
먼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옥토퍼스 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특별행정구를 탐험하는 동안 최대의 편리함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 다기능 카드는 MTR, 지하철, 버스, 스타페리 등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 결제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잔돈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라운 정확성과 효율성으로 운영되므로 여기나 쇼핑몰의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항상 오른쪽에 서서 급한 사람들에게 왼쪽 길을 양보하는 비공식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준수하는 것은 예의 바름을 나타내며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도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현지 식당 차찬탱에서의 식문화는 인구 밀집 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며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피크 시간대에는 좁은 좌석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낯선 사람들과 함께 앉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식사 전에 제공되는 뜨거운 차로 그릇과 젓가락을 헹구는 것은 일반적인 위생 습관으로 이를 실천하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행정구는 환경보호와 공공질서에 대한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 매우 높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실내, 공원, 해변 및 대중교통 정류장에서는 흡연이 완전히 금지되므로 허용된 구역의 표지를 찾아야 합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비닐봉투에 요금을 부과하여 개인 가방을 가져오도록 장려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것은 무거운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외와 건물 내부의 온도 차이에 유의하여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몰, 지하철, 영화관의 에어컨은 항상 매우 낮은 온도로 운영되어 외부의 더위와 대조되는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얇은 외투나 스카프를 항상 지니고 다니면 몸이 더 잘 적응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을 이동할 때 열사병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장과 개인 용품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여행을 더욱 완벽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번호 12. 홍콩 여행 비용.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로 유명하며 여행객들은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스마트한 지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숙박 비용은 여행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양한 유형과 가격대가 있습니다. 심사추이와 몽콕 지역의 저렴한 호스텔은 보통 16달러에서 32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다닐 침대를 제공합니다. 중급 호텔을 선택하면 6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더 편안한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란타우섬이나 신게와 같은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더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긴 여행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별행정구의 풍부한 미식 세계는 식객들이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현지에 차집이 나면 가게에서의 한 끼는 약 6달러에서 10달러 정도이며 독특한 지역의 맛을 제공합니다. 카레, 어묵이나 에그 타르트와 같은 길거리 음식을 즐기면 1.2달러에서 3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급 다이닝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딤섬은 32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며 국제 미식의 수준을 확고히 합니다. 현대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이동을 매우 편리하게 해주며 비용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옥토퍼스 카드를 사용하면 MTR, 지하철, 버스, 스타페리를 0.6달러에서 2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크트램이나 농핑 360 케이블카는 왕복 티켓이 12달러에서 24달러로 더 비쌉니다. 홍콩 썸의 2층 버스와 딩딩 트램을 활용하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하면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별행정구는 무료 명소와 유료 오락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스타의 거리에서 자유롭게 산책하며 빅토리아 항구를 감상하거나 고대 사원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디즈니랜드나 오션파크와 같은 유명한 장소는 약 72달러에서 88달러의 입장료가 필요하며 최고의 오락 경험을 제공합니다. 등산이나 어촌 탐방과 같은 야외 활동을 우선시하면 여행을 풍부하게 하면서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콩에서의 저렴한 자율여행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하루 약 60달러에서 80달러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더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140달러 이상의 예산을 준비해야 도시의 화려함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재정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은 여행을 원활하고 더욱 기억에 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곳, 동양의 모습이 있으면서도 서양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이면서도 고풍스러운 페리, 야시장, 민속 축제가 일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홍콩을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방문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과 감정 때문에 기억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홍콩에서 단 하루만 보낼 수 있다면 유명한 경관을 탐험할 것인가요? 현지 음식을 맛볼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도시의 일상에 녹아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홍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다면 채널을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